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문제를 풀면에 있어서 앞전에 풀었던 문제 있죠. 즉 말해서 역학 24단계 이쪽을 반드시 보시고 이번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바닥의 운동 마찰 계수가 뉴K래요. 이러한 탁자가 있는데 M2와 바닥의 운동 마찰 계수가 뉴K이고 여기 도르래가 있어. 이 도르래는 질량 무시, 마찰 무시야. 도르래에서 마찰을 무시한다고 했어. 물체 질량 M1이, 이 질량 M1이 H만큼 낙하했을 적에 거리 H야. 여기서 H는 뭐라고? H 거리만큼 낙하했을 적에 실의 장력의 크기 T와 M1의 가속도 A1과 속도 V1 벡터를 구해보라 그 말이야. 이 문제도 고등학생들 수준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간단히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히 푸는 문제는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런 식으로는 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를 사용을 해서 완벽하게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물리 시스템에 대하여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M1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1A1 벡터는 M1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이죠. 전체 외력은 M1에 작용하는 중력인 F1 G 벡터 플러스 또 먼 외력이 있어. 이쪽에서 CD M1을 위로 당기는 장력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실이 물체를 위로 당기는 장력 T1 벡터가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선 이렇게 중력 F1 G 벡터가 작용하고 있지요. 고로 질량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것이다. 이때 A1이라는 것은 질량 M1인 물체의 가속도가 되어지죠. 이것은 2차원이기 때문에 자 A1 벡터는 A1X의 X캡 플러스 A1Y의 Y캡 일단 이렇게 두었어. 2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A1의 X 또 A1의 Y 이것들을 결정을 해야 A1 벡터를 완벽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지요. 이러한 문제를 풀 적에는 먼저 이렇게 외력을 정해 줬다면은 좌표를 잡아줘야 되죠. 좌표 결정해 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역학 문제를 풀 적에 가장 먼저 0번째 순서가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들을 기하학적 벡터로 표시하라 했죠. 고로 M1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들을 두 개를 기하학적 벡터 T1 벡터하고 또 F1 G 벡터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력이 결정되어졌다면 좌표계를 잡아줘야 되겠지요. 우리는 M1에 대해서는 좌표계를 어떻게 잡을 계획이냐면은 아래를 플러스 Y방향으로 잡고 또 오른쪽을 플러스 X방향으로 잡겠습니다. M1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M1에 작용하는 중력은 방향은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Y방향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크기는 M1G 또는 그 성분은 M1G가 되어지죠. 어떤 벡터가 하나의 단위 벡터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지고 그럴 적에 그 하나의 단위 벡터 앞에 붙어져 있는 그 성분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 성분이 벡터의 크기가 되어지고 성분이 0보다 적다. 그러면은 절대치 성분이 벡터의 크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T1 벡터 같은 경우는 이 좌표계로 기술이 되어질 적에 방향은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 방향이 되어지고 그 성분은 T1 벡터이기 때문에 T1 이렇게 놓아주면 되겠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T1이요. T1만 알면은 T1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T1 벡터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이 운동방정식 여기에 대입함으로써 운동방정식의 X성분에 해당되는 것은 좌변은 M1 해놓고 A1 벡터의 X성분은 A1X이기 때문에 좌변은 M1 A1X가 될 것이고 우변은 이것과 이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X성분이 있어 없어? 이것은 Y성분, 이것은 마이너스 Y성분 해가지고 X성분이 없기 때문에 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좌변은 M1 해놓고 A1 Y성분은 A1Y이기 때문에 M1 A1Y 해놓고 우변은 이것의 Y성분은 M1G 적어놓고 또 이것의 Y성분은 마이너스 T1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의 Y성분은 마이너스 T1이요. 참고로 이것의 마이너스 Y성분은 뭐요? T1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Y성분을 찾고 있죠. 고로 Y성분은 마이너스 T1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1식, 이것을 2식 그렇게 놓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식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장력도 있고 가속도도 있잖아요. 근데 가속도는 A1X, A1Y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지금 현재만 해서도 3개죠. 그런데 식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F는 MA를 또 적용해야 되겠다. 어디에다가? M2에다가 적용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M2에다가 F는 MA를 적용을 할 적에 가장 먼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벡터들을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해 주라고 했죠. 자, M2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F2G 벡터가 되어지겠다. 그 다음 M2에 작용하는 수직 강력은 이렇게 윗방향으로 N2 벡터가 되어지겠다. 그 다음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이것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마찰력을 F의 K 벡터라고 표현해 주겠다. 그러면은 M2에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M2A2 벡터는 M2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다 적어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죠. 이 줄이 M2에 작용하는 장력 이렇게 해서 T2 벡터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M2에 작용하는 외력은 중력 벡터 플러스 장력 벡터 플러스 수직항력 벡터 플러스 마찰력 벡터 이렇게 전체적인 벡터합을 해준 것이 전체 작용하는 외력의 알짜 힘이 되어지겠다. 이것들을 이 좌표계를 사용을 해서 해석적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지요. 이 좌표계를 여기에다가도 작용시키고 여기에다가도 작용시키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F2G 벡터, F2G 벡터는 방향은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Y 방향이고 중력의 크기는 M2G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장력 벡터 T2 벡터 있죠. T2 벡터는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고 고로 X캡이고 성분은 T2로 놓으면 좋겠다. 왜? 이것이 T2 벡터니까. 그 다음 수직항력은 N2 벡터죠. 방향은 위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고로 N2 벡터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고 성분은 N2로 놓겠다. 그 다음 마찰력은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야. 그런데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계수 해놓고 수직항력 이렇게 해놓았는데 마찰력에서 사용되는 수직항력은 수직항력 크기요. 다시 한번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인데 그때의 수직항력은 수직항력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 말이야. 물론 방향은 운동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방향이겠죠. 여기서 잠깐 마찰력을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마찰력의 방향을 N 방향이라고 확실하게 알 적에는 마찰력 F벡터는 뉴 수직항력 크기 N 방향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은 방향을 잘 모르겠다. 그럴 적에는 마찰력 F벡터는 F의 알파 캡 이렇게 두어 가지고 F를 구합니다. F를 구할 적에는 당연히 운동방정식을 풀지요. 이때 운동방정식을 푼 결과 F가 0보다 크면은 마찰력 F벡터의 방향은 플러스 알파 방향이고 F가 0보다 작다면은 마찰력 F 방향은 마이너스 알파 방향이죠. 단 알파 방향은 운동이 발생하는 축과 평행하죠. 더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실전 문제 풀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M2 운동 방정식에서 X성분, Y성분에 대한 것을 뽑아내서 각자 따로따로 적어주겠다. 자, 좌변에 대한 X성분은 M2 해놓고 A2 벡터의 X성분은 A2X 그렇게 되어지겠죠. 여기서 A2 벡터라는 것은 A2X의 X캡 플러스 A2Y의 Y캡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2X, A2Y 이것들을 구해야 다른 문제들을 구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좌변 M2A2 X성분은 M2A2X가 되어지고 우변 X성분은 이것을 X성분은 없고 X성분이 이거 하나 있네. 고로 T2 적어놨고 또 요리 가서 X성분이 여기 하나 있네. 고로 이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적어줘가지고 마이너스 뉴K 절대치 N2 그렇게 적어주면 되어지겠죠. 여기서 N2 벡터의 크기를 간단하게 절대치 N2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3식이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 이 운동방정식의 Y성분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M2A2Y 그렇게 되어지고 우변에서 Y성분은 자 M2G가 있죠. M2G 적고 또 Y성분이 이쪽이 하나 있네. 마이너스 N2 있죠. 고로 이것을 4식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1, 2, 3, 4식에서 미지수가 A1X, A1Y, A2X, A2Y, T1, T2, N2 그렇게 되어지죠. 미지수가 총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인데 식은 4개 뿐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 조건을 고려를 해줘야 돼. 구속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구속 조건이라는 것은 이 운동은 반드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줘야 되겠다 라고 물체의 운동에 제한을 가는 것이 구속 조건이야. 그러면 보십시오. 구속 조건을 보면은 M1과 M2는 실에 의하여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M1과 M2 가속도의 크기 자체는 어때? 같겠죠? M1과 M2 가속도 크기 자체는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조건 첫 번째로 M1의 가속도인 A1 벡터의 크기와 M2 가속도인 A2 벡터의 크기는 같아져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또한 M2 벡터의 가속도는 얘가 수평축으로만 움직이게 되어지잖아요. 즉 수평축, 즉 X축, 다시 말해서 X축 방향 성분만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Y축 방향 성분은 제로. 그것이 운동이 반드시 이 수평축 상에서만 일어나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M2에 대해서는 A2Y가 제로다 그 말이에요. 또한 M1 같은 경우는 얘가 움직인다면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수평축 방향으로는 못 움직이잖아요. 아무런 외력이 없고 초기에 수평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없었기 때문에 고로 A1X도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A1X가 제로다 이것을 5식으로 놓고 A2Y가 제로다 이것을 6식으로 놓겠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이 크기는 같다고 했어. 그런데 그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이것이 플러스 X방향으로 이렇게 옴에 따라서 이것은 플러스 Y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M2 벡터의 X축 방향의 가속도 성분하고 M1 물체의 Y축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서로 같은 부호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크기 자체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A1Y 이 물체의 Y축 방향의 가속도 성분하고 A2X 이 물체의 X축 방향의 가속도 성분하고 크기와 부호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1Y는 A2X 이것이 성립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A 하나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7식으로 두겠어. 그리고 장력 벡터 있죠. 하나의 줄에 많은 수직 항력이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직 항력으로 기인한 마찰력이 무시 가능하다면은 그 줄 전체에 있어서 장력의 크기는 같다고 했죠. M1에 적용되어지는 장력 벡터를 T1 벡터라고 했을 적에 T1 벡터의 성분을 T1이라고 했잖아요. 또 T2 벡터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T2 벡터를 우리가 T2의 X캡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면은 T1 벡터와 T2 벡터에 있어서 T1과 T2 크기는 어때? 같지요? T1과 T2 크기는 같다. 왜 같은지는 역학 25단계 강의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까 우측 상단을 클릭하여 보세요. 즉 말해서 여기에서 장력이 이 물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여기에서 장력이 이 물체를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그 크기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보세요. T1 벡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당기는 그 힘 성분이 T1이고 T2 벡터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의 성분이 T2이기 때문에 서로 T1과 T2는 같게 되어지겠죠. 다시 한번 T1 벡터는 위쪽으로 당기는 성분이 T1이고 T2 벡터는 X방향 즉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의 성분이 T2이기 때문에 T1과 T2는 같다 그 말이야. 고로 T1과 T2는 같은데 이것을 T로 놓겠다. 이것을 8식으로 놓을 거야. 미지수는 여기서 볼 때 7개인데 수식은 총 80까지 해서 8개가 나왔잖아요. 그거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1과 5는 동치라고 했죠. 즉 말해서 일식 여기에서 A1X는 제로가 되어지죠. 왜? M1은 제로가 아니라는 것이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1X는 제로. 그리고 여기서 5식을 보면은 A1X가 제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식과 5식은 수식 자체는 약간 다르게 적어져 있을지라도 결국은 같은 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식과 5식을 같은 식으로 취급을 해 준다면은 미지수 7개, 수식 7개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풀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70과 80을 20과 30에 대입해 봅시다. 즉 말해서 가속도들 성분을 A로 놓고 장력 성분들을 T로 넣는 경우죠. 고로 이 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M1A는 M1G-T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M1A는 M1G-T 이것을 이 프라임식으로 놓을 거야. 그리고 3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M2A는 T-K 절대치 N2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30 같은 경우는 M2A는 T-K 절대치 N2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3'으로 놓겠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을 합치면은 조합에는 M1 플러스 M2 전체의 A 이퀄 TT 없어지기 때문에 M1G 마이너스 K 절대치 N2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수식을 하나 얻어내서 그리고 6식을 사직했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 6식 A2Y가 제로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 보면은 A2Y가 제로이기 때문에 N2를 요리 넘겨버리면은 N2는 M2G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N2는 M2G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서 M2도 0보다 크고 G도 9.8로 0보다 크기 때문에 N2 절대치 자체는 곧바로 M2G가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치 N2는 그냥 N2하고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치 N2는 그냥 M2G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이 수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시 A로 정리를 해줄 것인데 이때 절대치 N2가 M2G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식을 A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드디어 A를 구해냈죠. A라는 것이 무엇이요? A1Y 또는 A2X 그렇게 되어졌죠. 고로 이 프라임 식으로부터 우리가 T를 구하면은 T는 M1 해놓고 G-A 그렇게 되어지죠. 이 A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어지죠. A, T 요것들을 T1, T2 벡터 또 A1 벡터, A2 벡터 거기에다 대입을 하고 나면은 가속도와 장력 벡터를 구해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물체의 질량 M1이 H만큼 낙하했을 적에 장력의 크기 T 그리고 M1의 가속도 A1 벡터 이것을 구해냈단 말이야. 그러면 속도 V1 벡터 이것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땠을 경우에 M1이 H만큼 낙하했을 적에 그럼 보십시오. A1 벡터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 쭉 이렇게 풀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셔야 되고, 이거 보고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역학 1단계부터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M1이 S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면 거리 S가 아니고 H 거리만큼 낙하했다 했기 때문에 이 S하고 H하고 같은 것이죠. 고로 거리 S만큼 낙하했다 그 말은 S는 거리가 되어지고 M1이 Y축 상에서만 낙하하므로 Y축 방향의 변이 DY를 절대치를 씌워가지고 Y0는 0부터서 Y까지 떨어졌을 적에 그 모든 거리를 다 합친 것이요. 이때에 이 Y는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H 또는 S가 되어지겠죠. 이 Y 이것은 S라고 놔도 상관없고 또는 H라고 놔도 상관없죠. 제가 문제에서 H로 놨기 때문에 이 dy는 v0 플러스 at 해놓고 dt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시간은 t0는 0부터서 t까지니까 여기서 t는 어떤 시간입니까? 물체가 s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어지겠죠. 고로 이 dt 자체는 이쪽을 0, 이쪽을 t 이렇게 해놓으면 d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굳이 절대치 씌울 필요 없고 이쪽 앞에만 절대치가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이 수식에서 v0와 a는 우리가 문제를 처음에 풀기 시작할 때부터 질량 M1이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V0도 밑으로 떨어지고 가속도 A도 아래쪽을 향하기 때문에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V0도 0보다 크고 가속도 A도 0보다 크겠지요. 가속도의 Y성분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그 조건으로부터 운동 마찰 계수 최상한선이 정해지겠죠. 다시 말해서 M1G-뉴K M2G 이것은 0보다 커야 된다 그 말이에요. 0보다 커야 된다는 그 조건으로부터 이 뉴K의 범위가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V0도 0보다 크고 가속도 A도 0보다 크고 시간 T도 0보다 크기 때문에 V0 플러스 AT는 적분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S는 이거 해갖고 이것을 2차 방정식을 풀면은 S만큼 떨어지는데 걸려지는 시간 T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 좌표계를 달리 잡아서 또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이것이 또 중요해. 좌표계는 어떻게 잡아도 문제는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는 좌표계를 오른쪽을 X축, 아래쪽을 Y축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쪽 좌표계를 오른쪽을 X축 그렇게 잡는데 Y축을 위쪽 방향으로 잡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운동방정식의 기하학적 형태는 같지요. 즉 말해서 M1의 운동방정식은 이거, M2 운동방정식은 이거, 이것은 좌표계와 상관없이 같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 운동방정식을 좌표계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M1에 적용하는 중력 F1G는 아래쪽이기 때문에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고 크기는 M1G 그렇게 되어지겠죠. 중력. 그 다음에 T1 즉 M1에 적용하는 장력은 위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Y 방향이고 성분은 T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 M2에 적용하는 중력은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위가 플러스 Y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 캡 이렇게 되어지고 크기는 M2G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장력은 여기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X 방향이기 때문에 T2 X 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N2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죠. M2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기 때문에 고로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Y 캡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찰력은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방향은 마이너스 X 캡이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구속 조건은 뭐야? 당연히 아까와 똑같이 A1 벡터의 크기와 A2 벡터의 크기는 같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M2 같은 경우는 수평상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Y축 방향은 가속도는 없어야 되겠다. 고로 A2Y는 제로. 이것이 구속 조건이 되어지고 또 하나
M1 같은 경우는 Y축상에서만 움직이고 수평인 X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로 A1X는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 좌우 방향이 X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A1 벡터라는 것은 여전히 어떤 좌표계를 잡든지 간에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모르는 상태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의 변수는 x로 놓지 모르는 것의 변수를 마이너스 x로 그렇게 놓지는 않잖아요. 수학 문제 풀 적에. 마찬가지로 좌표계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미지수는 그냥 미지수 그 상태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 상태로 나타낸 미지수에 운동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그 미지수들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1 벡터는 좌표를 이렇게 잡든지 간에 어떻게 잡든지 간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미지수 X축 방향 성분을 A1X로 넣고 Y축 방향 성분을 A1Y로 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A1 벡터, 잠깐만 여기 A2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여기서도 A1 벡터라는 것은 이러한 좌표계에서 X축 성분을 A1X, Y축 성분을 A1Y 그렇게 둔 거예요. 이러한 좌표계에서 고로 A1은 이렇게 두고 A2는 이렇게 두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리 참 중요해. 여기서 A1X가 제로죠. A1X가 제로이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 그리고 A2Y가 제로죠. A2Y가 제로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A2X와 즉 말해서 이것의 X축 방향의 가속도 성분과 A1Y 즉 이것의 Y축 방향의 가속도 성분 있죠. 그것들의 부호는 서로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가 되어지겠죠. 보세요. 얘가 이쪽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얘는 아래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Y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마이너스 Y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 M2 가속도 X축 방향 성분과 또 질량 M1의 가속도 Y축 방향 성분 이거 있죠. 이것은 서로 크기는 같아. 왜?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부호는 어때?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 부호는 반대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2X는 마이너스 A1Y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여기에서는 A1Y는 A2X에서 같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때?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것을 이제 A로 놓고 여기에서 푼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러한 좌표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고 여기서는 이러한 좌표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좌표계에 대하여 제가 문제를 손으로 풀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화면 멈춰놓고 자세히 봐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요. 어떤 좌표계를 놓고 문제를 풀든지 간에 그 최종적인 답이 가리키는 물리적인 내용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